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 폭력 진압으로 맞서면서 6천 명 넘게 숨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가까운 거리에서 쏜 총에 맞고 숨지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천으로 감싼 시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차가운 시신을 마주한 가족들은 슬픔으로 쓰러집니다. 도로 인근 창고에도 시신이 가득합니다. 노르웨이 인권단체는 반정부 시위 보름여 만에 이란 전역에서 확인된 것만 600명이 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천 명이 넘게 희생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lways a concern when we see that initial, full internet shutdown, because what happens is we start to see increased violence.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 8일 수도 테헤란에서는 23살 여대생이 가까운 거리에서 쏜 총에 뒤통수를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상대로 사실상 즉결 처형 수준의 무력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란 국영TV는 시신으로 가득한 연결식장 모습을 전하며 외국의 지원을 받는 폭도들이 일반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직접 친정부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맞불 집회를 독려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친정부 집회를 소개하며 미국의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는 오늘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심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기라고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흔들 수 없다는 걸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압박했습니다. 전용기 원내 소통수석 역시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관용이나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 대응특위는 오늘 아침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결코 구형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관련 논란도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김 의원 제명 결정에도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9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결과 발표 즉시 김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반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긴 건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재심을 신청해도 사안이 길게 가진 않을 거라며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대표에게 비상징계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 판단을 기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거듭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직성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병기 사태를 계기로 보수 연대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만나서 김병기 의원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양당이 공동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 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오후 5시 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고요. 의장의 중재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전 목사의 영장 실질 심사는 끝났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낮 1시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문 운동 8년째 하면서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 경찰하고 충돌하지 마라.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이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난동을 부추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함께 배우로 지목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 대표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습니다. 시위대는 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부지법은 폭동 사건의 경과와 피해 회복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건물 외벽과 간판 등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6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법원 직원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후 50명가량이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갑질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 폭로전이 연이고 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오늘 박나래 갑질의 임계점이라는 기사에서 전 매니저들이 산부인과 대리 처방 심부름까지 강요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매니저들은 제가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제 진료 데이터가 더러워지는 게 뭐 같음 등 자괴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체는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한 당시 진료 확인서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 시 이미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음에도 박나래가 원하는 명품백을 가져다 주기 위해 다시 이태원 집으로 향하는 등 박 씨의 고가 사치품, 면세품 구매 대행 요청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예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폭로된 전 매니저의 법인카드 1억 원대 사용 논란과 관련해 기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4,857만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 주유비, 주차비, 대리비, 간식비, 소품비 등으로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박나래 모친의 성형 비용 360만 원이 연기자 미용비 명목으로 결제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매니저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회식비와 항공권, 간식비 등 박나래 활동 전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고강도 개입 이후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1,440원대에 머물렀었는데 최근 다시 고개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470원을 잠깐 넘었었는데 오늘 또다시 1,470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8원으로 출발해 1,47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지난해 말엔 원화만 유독 약세였는데 최근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그린란드 메인 문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 지정학적 불안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 정책이 엔화 약세를 불러오면서 원화가 이에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 당국이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턴을 위한 양도세, 비과세 등 유인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 매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 매수 금액은 19억 4,200만 달러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불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 수입 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늘어난 점도 환율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눈비는 그쳤지만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은 아침보다 낮이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5도가량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 영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꽤 춥던데 해가 뜬 한낮이 오히려 더 춥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1도, 체감 온도는 영하 8.7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로 오히려 더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부 곳곳에 눈비를 뿌린 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바람도 강해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적으로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아침에는 바람이 땅에서 열이 밤사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밤 9시 발효로 연천과 가평 등 경기 7곳을 비롯해 강원 대부분 지역과 충북 전역, 충남과 영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바람은 오늘보다 다소 약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로 체감하는 추위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곳곳에 약한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는 기온이 오르며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3도, 낮 기온은 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